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109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정말 쉬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을 차근차근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1번 문제고요. 자, 전산회계 2급이에요. 자, 우리가 109회 1번 문제를 보시면 거래의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는 거래의 종류가 우리가 거래의 종류를 나타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손익 거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합 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구분하시는 방법은 교환 거래는 차변, 대변에 모두 일단 수익, 비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래. 수익 안 되고 비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 없다. 이 얘기는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거래다. 차변과 대변이 모두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변에 수익 또는 비용이 하나씩 나와 있는 거래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한쪽 변은 수익, 한쪽 변은 자산부채 자본. 한쪽 변은 비용, 한쪽 변은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에 한 가지 종류만, 두 가지 종류가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혼합 거래는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와 수익, 비용 중에 하나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변에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씩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혼합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상품 100만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10%를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니까 현금이란 자산과 부채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교환 거래입니다. 1번은 교환 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었다. 그러면 차변에 통신비 그리고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니까 한쪽 변에 비용만 있죠. 두 개가 다 비용이죠. 비용만 있고 자산부채 자본이 나왔으니까 얘는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2번은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를 보통예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처리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고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자산이 생겼고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 3번도 손익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단기차입금 100만원과 장기차입금 2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상환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부채 두 개가 나왔고 자산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4번은 혼합거래가 아니라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교환거래. 수익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우리가 대손에 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다음 중 결산 시 대손 상각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대손이라는 게 뭐냐? 대손이 뭐예요? 내가 원래는 돈을 받아야 하는 건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회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회수가 불가능한, 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산이에요. 자산. 우리 회사의 자산. 그러니까 자산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대손이라는 걸 설정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미수금, 외상매출금 세 가지는 모두 자산이죠. 채권. 자산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채권.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손을 설정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차입금은 부채니까 부채에 대해서 대손 설정하면 내가 돈을 안 갚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우리가 부채에 해당하니까 대손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을 푸시기 위해선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그럼 우리 회계 기초에서 우리 이렇게 배웠죠. I 당당 유동현. I는 나, 우리 회사. 우리 회사를 당사 혹은 당점 이렇게 부르는 거고, 당점이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 동점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우리가 수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수표에 현금 맞고 당사가 발행한 수표. 얘네들은 지금 수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표를 내가 발행했다. 그리고 혹은 남이 발행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고,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것은 다 현금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 다음 자료에서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문제 4번은 일단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품 매입액에서 순수한 매입액을 구하려면 총 매입액에서 마이너스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총 매입액을 계산하실 때는 플러스 뭐를 해야 한다? 재비용을 플러스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매입 시 들어가는 각종 부대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액 5만 원에 그 다음에 우리 취득 부대 비용 2,000원을 더해야겠죠. 그리고 매입 할인 3,000원을 빼주시면 됩니다. 매출 애누리는 지금은 매입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애누리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지우고 시작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52,000원에 3,000원 빼게 되니까 49,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문제 5번은 다음의 거래 요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회계 2급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우리가 짝대기 그어놓고 차변에는 뭐다? 자산, 그리고 비용,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오도록 되어 있더라. 얘네들이 증가변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는, 차변은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대변 거래에 해당한다. 이거는 증가변이에요. 그쵸? 여기가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다 증가변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 6번. 이제 이 문제 6번은 회계 2급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계속 급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으실 때, 공부하실 때 도움이 조금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6번 문제는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외상매출금 그냥 우리가 T자 계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외상매출금. 그냥 우리가 T자 계정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우리가 T자 계정은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다. 그러면 증가와 감소에 일단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은 항상 증가해, 기말잔액은 항상 감소해.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최초의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있었을 수 있죠. 전년도에 못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올해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 아직 회수를 못한 거, 미회수액을 우리가 기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증가를 하려면 당연히 여기는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줄어들려면 반품, 매출했던 거에 반품, 그러니까 환입되었다든지 애누리를 해줬다든지 할인을 해주게 되면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변에 중요한 거 하나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록을 해야 한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세요. 기본 개념.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다음 중 외상매출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될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대변에 기입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반품했다든지 애누리했다든지 할인 혹은 회수했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번은 상품을 매출하고 그랬으니까 가번은 매출 여기에 해당하니까 가는 차변에 들어와야지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외상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입금됐다는 얘기가 내가 돈을 회수했다는 얘기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 그래서 나번이 회수에 해당하는 거고,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이것도 회수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한 달 후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 이거는 외상 매출금 계정에다 아예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거래를 모두 찾으면 나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일단 문제 7번. 문제 7번은 회계 2급 범위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회계 1급으로 넘어가면 재고자산 단원에서 얘를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 단원에서 이거는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계속 필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이해와 암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산출하실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걸 산출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T자를 하나 그리면 우리는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단기순 매입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게 돼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식이니까 암기를 조금 해주시고,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이라 하지 말고 이익은, 매출 총이익이 바뀌게 되면 어쨌든 영업이익도 바뀌고 당기순이익도 바뀌니까 이익은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이게 돼요. 기말 재고액이 과대계상되었다. 기말이 커지게 되면 매출 원가는 그만큼 작아져요. 얘가 커지면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커진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가가 여기서 줄었다는 얘기는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반대로 작아지고, 우리는 이 상태를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기보다 더 좋은 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 이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7번 문제를 아주 쉽게 풀으시면
2번, 1번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과소고 3번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과대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익은 무조건 커지든가 무조건 작아지든가 어느 이익은 커지고 어느 이익은 작아지고 이렇게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매출원가가 5만 원이 과소계상됐대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으니까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면 이익은 어떻게 돼야 된다? 커져야지 된다. 원가가 줄는 건 이익이 커지는 것과 같다. 결국 이익이 커져야 되니까 영업이익이 5만 원이 과대계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공짜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뒷말이 과대계상된다.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 그렇게 해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문제 8번을 풀기 위해서 문제 8번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매출총익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하죠. 우리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문제 8번은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영업이익.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게 문제에서 나오면 영업이익은 여기까지니까 이 밑에 있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영업외 비용을 삭제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영업외 비용에는 뭐 있었죠? 영업외 비용에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자 비용 지우시면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지우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를 먼저 지우고 그럼 매출액이 2천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1,400이니까 매출 총이익이 6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됐죠? 그쵸? 600만 원. 그 다음에 복류 생비랑 급여가 230이니까 마이너스 230을 빼주시게 되면 370만 원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37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9번은 또 아까 대손이 다시 나왔는데 대손이 나왔는데 대손은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물어봤어요. 대손 충당금은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뭐만큼? 퍼센트만큼 모여지게 됩니다.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그러니까 기말 매출 채권이 2천만 원인데 대손율이 1%니까 1%만큼 설정을 하게 되면 20만 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이 모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말의 잔액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은 감가상각 방법인데 감가상각 방법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선입선출법이 나왔네요. 그쵸? 우리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재고자산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영업이익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여기에서 영업의 비용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영업의 비용을. 그럼 마찬가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이익은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니까 이익 지우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가나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12번은 지금 뭐 회계 2급에서는 그냥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회계 1급으로 올라가면 얘들에 대한 개정 과목들을 정확하게 다 배우세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을 기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서부터는 법인 기업을 기준으로 나와요. 주식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자본잉여금은 우리가 개인 기업이 아닌 법인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는 자세하게 이제 조금 배우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은 그냥 회계 2급에서는 그냥 주감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학습은 자본의 종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전산회계 2급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자본 파트는 회계 2급에서는 그냥 조금 놔두시고 회계 1급에서 자본 파트를 조금 정확하게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유동부채에 대한 그러면 유동부채가 있고 우리는 부채에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죠. 그렇죠? 비유동부채를 암기하셨죠. 그래서 비유동부채에는 사장퇴 그래서 사채, 장기차익급,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일단 무조건 지워라. 그러면 장기차익금을 지우셔야 되겠네. 그렇죠? 장기차익금을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 비용, 예수금, 선급 비용이 문제다. 선급. 우리 이것도 회계 2급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개정 과목 중에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개정 과목들이 뒤에 수익 비용이 따라 붙어 있는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선급 비용하고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하고 미수 수익은 자산 개정 과목이고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 개정 과목이에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또 지워버리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합계를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예요? 920만 원인가요? 네, 920만 원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14번 문제를 풀으실 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계정 과목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이 다 되어 있어요. 쭉 나열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당좌 자산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 왼쪽에 있는 당좌 자산을 클릭하신 다음에 계정 과목들을 맞춰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우리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 유형 자산입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5번인데 문제 15번은 우리가 유형자산 단원에서 취득 후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 후 지출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물을 하나 샀는데 내 건물인데 유리창이 깨지거나 뭐 하수관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이런 것도 고쳐야 되죠. 우리 AS 한다라는 표현 AS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상 복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것
혹은 원래의 상태대로 원상 복구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것,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시켜주는 것.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출, 그럼 건물에 어떠한 시설을 다시 또 한 거니까 건물의 가치는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안전해진 건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오래 쓸 수 있는 거고, 건물 내부의 조명기구를 바꿨다. 그러면 형광등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상 복구시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상당한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이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수리를 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본적 지출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조명기구의 교체는 우리가 수선비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15문제,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고 우리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